여기 모빌건조라는 모빌건조의 네, 김도훈. 이화정. 네, 주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래된 체육관인데 여기 되게 시가에 못 듣고도 영화랑 되게 잘 어울린다, 그죠? 불법을 봤다 막 이런 것들을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진짜 아름아름 그와 그녀의 고양이가 너무 이제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꼭 봐야 되는 불법 파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맞아요. 네. 출판에 지원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대원 애니메이션의 그 당시에 이게 뭐냐면은 일본 문화 개방이 언젠가는 될 것이다. 된다면은 이 영화들을 다 개봉할 거다 하면서 그때 묶어놓고 있던 작품들이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랑 뭐 이제 그 다양한 뭐 슬램덩크 관련 뭐 세일러문 관련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근무 시간에 그 작품들을 본 거예요. 일찍 봤나요? 이게 개봉할지도 모른다 이런 거 때문에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 당시에는 못했었고 나중에 솔직히 저는 넷플릭스에 지브리가 이 작품들을 다 이제 그 팔았잖아요. 배급권을. 나 그때 진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일본은 이런 판권이나 이런 게 관리가 굉장히 강하고 좀 하드한 스타일인데 이제 언제쯤 미야자키 하야오 후배자가 나올 것인가라는 얘기를 언제나 했었는데 뭔가 이번에 그렇게 21년의 세월을 두고 경쟁 부분에 초청된 이 두 감독의 두 작품을 보면서 이제 확실히 이 세대가 바뀌었구나. 우리가 지브리 얘기를 막 이렇게 서두에 꺼냈던 이유가 일본 애니메이션 하면은 사실 이제 그 거대한 스튜디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훌륭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감독이 등장을 합니다. 호소다 마모루라는 감독이거든요. 사실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연출을 했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시간을 달리는 소녀, 썸머워즈 그리고 늑대의 아이 같은 영화들을 만들면서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도전적인 미야자키 지브리식 애니메이션, 우리가 익히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면 신카이 마코토는 게임 회사 출신이거든요. 팔콤이라는 그래서 게임 그 앞에 시작되는 오프닝 화면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 당시 그가 만들었던 오프닝 화면들이 아직까지도 그 팔콤이라는 회사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약간 이제 그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작업을 하는 그런 창작력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혼자 작업을 하면서 가지는 기획력 같은 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단계를 지금 재난 3부작이라고 불리는 그 작품 이전부터 이미 신카이 마코토는 계속 그 자기의 작품의 몸집을 조금씩 불려나갔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이렇게 게임 회사에서 일하던 그 혼자 모든 것들을 만들고 기획해서 그리고 배급까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적,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러닝타임이 가장 길어요. 이게 길어서 122분, 그러니까 처음으로 2시간을 넘겼는데 보시는 내내 전혀 질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미국이래.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어드벤처성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특히나 이제 미미즈가 등장한다던가 이 다이진이 이 놀이공원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처리하고 더군다나 그 소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발 의자인데 그 세발 의자가 뛰어다니는 모습까지 굉장히 정교하게 짠 걸 보면 출발을 권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노 히데아키의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거 잘 보시면 이건 사실 그 지구의 운명을 건 로봇 애니메이션인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소녀들의 마음속의 세계잖아요. 아빠랑 싸우는 그 이카리 신지라는 캐릭터의 어떤 되게 그 중이병적인 그 세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으로 확장시키는 게 세카이게라고 하는데요. 또 재미있는 작품 중에서는 여러분이 아마 보쿠라노라고 우리들은 혹은 한국에는 지어스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세카이게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소녀들이 이렇게 로봇을 타고 싸우는데 각각의 로봇에 타고 있는 소녀들마다 지구와 똑같은 다른 지구에서 온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하나 죽으면 한 세계가 사라집니다. 그런 방식의 영화들은 이제 세카이게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 신카이게 마코토 이전 작품들은 그 세카이게에 굉장히 약간 내몰려 있는 작품이었는데 어느 순간 너의 이름은부터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설명해 주시죠. 이를테면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일본이 이제 3.11 대지진을 겪으면서 많은 일본 예술가들이 한국
국가에서 그렇게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사실 한국도 그런 재앙을 한 번도 없었잖아요. 6.25 전쟁 같은 것을 제외하면.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사람들도 그렇고 영화 감독들도 그렇고 소설가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좁은 세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이 재앙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일본인들을 위한 메시지를 던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재난 3부작을 만들기까지는 2011년 이후에 12년이 지난 건 거죠. 그 기간 동안 제가 생각하기엔 일본 감독들은 오히려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길을 선택하거나 내몰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재난과 너무나 큰 상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좌절을 한 사람들이 창작자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작가들이 자기의 작품 안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운다던가 아니면 아예 이제 그 영화를 못 만들 때 오히려 신카이 마코토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반 아래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거나